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오전장 흐름 체크해 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간밤에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의 어떤 경제 봉쇄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수출주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적인 이 봉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을 키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적 발표 이후에 오늘부터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도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전에 이제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신경을 쓰면서 매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적 같은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스탁 고지에 올랐습니다. 장중에 오늘 1007포인트까지 오른 뒤에 현재는 1000선을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역사적인 날이죠.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부분은 어떤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00포인트를요.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건 5개, 6개 정도 셀트리온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5개, 6개 종목만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익에 대한 노출이 돼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세가 가장 큰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1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박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를 새빨갛게 물들일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시장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3000피에 이어서 오늘은 1000스탁을 달성했는데요. 관련 이슈들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작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IT 공룡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작년 여름의 강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전망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주사의 주가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했고 오늘은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1월이면 특별한 호재가 없이도 중소형주 위주로 증시가 오르는 1월 효과가 올해는 코스피에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 대형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를 비롯한 IT 부품주도 좋아진다. 이 코스닥으로도 온기가 퍼지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는데요. SK증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돼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를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의 주도주가 소비재로 바뀌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는 가치주보다는 소비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 충격으로 1, 2분기 뒷걸음질 쳤고요. 3, 4분기는 각각 2.1%, 1.1% 반등했습니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2년 만인데요. 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선방했지만 이 코로나 재유행에 민간 소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서비스와 재화 등 소비가 모두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올해 지주사가 신사업 추진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7.6%나 올랐고요. LG는 26.3%, 한화는 22.3%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SK는 투자 전문 회사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신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올해 5.8% 상승에 그쳤고요. 효성의 주가 상승률은 4%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SK와 LG에 비해서 사업과 투자 환경 변화에 더딘 속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저평가가 지속됐다면서 최근 최대 주주의 실형 선고로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주가가 부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들어서 국내 증시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최고가 3,000선을 돌파했고요. 이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오늘은 천스닥스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1월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네. 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매도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증시도 많이 올라서 PBR도 지금 1.2배, PER이 14배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찍었던 것처럼 약간의 좀 중소형주 관점으로 이 매매 부분을 매매 부분을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효과가 올해는 없었죠. 네. 보면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항상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이 한 4.8% 1월 달에 올랐던 부분이고 이 유가증권 시장은 1.62%밖에 안 올랐었는데 올해 이제 반대인 경향으로 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밸류가 좀 높아지면서 이 코스닥 쪽으로의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옮겨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종목별로 말씀드렸듯이 이 시적에 기반한 이 종목별 장세를 대비한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이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이 중소형주보다 실적, 펀드멘탈을 견고하냐, 뭐 딱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한 달에 증권사의 추정치가 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대형주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오히려 좀 그 몇 달, 두세 달 전보다는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으로의 비중 확대는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효과라기보다도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를 대비한 어떤 종목 교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반한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 역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최근에 좀 잘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이 블랙핑크 효과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YG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4분기의 흑자 전환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양지수 모두 이제 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측면에서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엔터와 콘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가져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테슬라 등등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들 기업들은 이제 주로 나스닥에 좀 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좀 그 줄줄이 이 어떤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가장 관심사 애플이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이 지금 현재 뭐 1,000억 달러를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 부분 같은 게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면 역시 아이폰 12에 대한 발매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 달러 넘기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가장 큰 어떤 애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주가 상승 여력에 어떤 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역시 목표치에 대한 달성 부분이 얼만큼 되냐, 그리고 항상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 테슬라 CEO가 올해 연간 계획을 또 발표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차 이 관련주들에 대한 그 변동성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내일 그 LG와 웰리스플레이, 뭐 기아차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가 약간의 좀 예상치 낮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차익실현 빌미는 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 지난 8일이었죠.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날 8% 주가 뛰었어요. 뭐 그런 점 봤을 때는 네. 호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실적 발표를 예상한다는 것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결과가 발표난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국내 이제 증시에서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대장주로서 작년 8월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잠시 몇 달 동안에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어제와 오늘 각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네이버랑 카카오 다시 한번 관심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좋았다가 연말에 갈수록 주가가 좀 맥을 못 쳤었어요. 네. 역시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상승 부분이 약간의 좀 떨어지는 속도지만 이제 뭐 어제도 봤을 때도 사상 최고가를 전부 다 경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의 그 어제까지 봤을 때도 이 1월부터 어제까지 순매수 2위, 3위가 이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네. 1위가 LG화학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상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개인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사상 최고치 랠리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터넷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작년 4분기에 이 광고 커머스에 대한 실적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그 예정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뭐 페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 자회사들에 대한 이 IP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카카오 주가의 저 프리미엄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네이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쪽에서의 더 관심을 두는 게 어떤 이벤트 쪽으로도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많이 매수를 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합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중에서 카카오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1%대 낙폭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빨간 펜으로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3,200선, 코스닥 1,000선을 보여준 지 하루 만에 주가는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전장 중에 개인들의 한 2조 이상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또 공방이 펼쳐지는 흐름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한 3,200선에서 한 3,000선 사이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계속 종목 중심의 대응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고점에서 샀다가는 아무래도 단가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또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쪽이죠. 그쪽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수소 관련된 쪽, 특히 보통 저희가 수소차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차죠. 이쪽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수소연료 전지차 그냥 수소차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입니다. 재료비 한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어떤 변화가 높겠죠.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이 나오고요. 운전장치, 수소탱크 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3대 핵심 부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나오는 내용들 뭐 그림하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개가 중요한 원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수소 연료 전지차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려운 얘기 막 나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특히
중요한 거는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 해당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원가에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 연료 전지차는 한 5개로 이어져있는데 수소 공급 시스템이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팩이죠. 중요한 전지를 담아놓을 수 있는 팩이다 보니까 이런 쪽과 함께 또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수소 연료 순환 장치가 있고 공급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이렇게 5개로 구성이 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수소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있고 공급 장치가 있겠죠. 그중에서 탄소 섬유가 여기 나옵니다. 생산비의 7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있고 일진 복합 소재, 일진 다이아죠. 이쪽이 지금 담당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독점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관련돼서 뭐 레귤레이터나 솔레이트 밸브 관련된 쪽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탄소 섬유가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연료 전지 스택은 또 비중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전기차 하게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구조죠. 막 전극, 집합재, 가스 확산증, 분리판, 가스켓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느냐? 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가장 또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43%를 차지하는 막 전극, 집합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현대차가 직접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분리판 관련된 쪽은 현대제철, 세종공업 또 가스켓 쪽은 동아화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음으로 구성되는 거는 수소 연료 순환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전지 반응을 한번 하고 사용되고 남은 수소가 또 스택으로 재공급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게 세종공업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런 쪽에서 관련된 뭐 부품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기 공급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또 H2O 쪽에서 H를 담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공기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와 관련된 쪽에 당연히 필요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공기 블로와 관련된 뉴로스라든가 가습기 관련된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또 친환경차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내연기관과 다르다라는 쪽에 열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서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지만은 새롭게 나중에 또 수소차를 구입해서 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또 한번 또 본넷을 열어보면서 눈에 익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중요한 변화가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더 어려운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흐름들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스택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 수소 관련된 쪽이 이제 이용이 돼서 다시 이제 재순환 장치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파악하시면서 한눈에 그림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아까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의 흐름들이 여기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런 친환경 쪽으로 나갈 때 핵심적인 역할은 현대모비스가 하겠죠. 그래서 현대그룹 쪽이 벌써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쭉 보셨을 때 지금 이쪽 색깔은 2019년도 기준 아직까지 작년 실적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오래된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19년도 흐름들까지로 추정을 해봤을 때도 전반적인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한 몸에 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자산 대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앞으로의 발생할 실적 흐름들을 먼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는 그럼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쪽이 이제 언급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변화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적 관련된 흐름들 나쁘지 않고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시장에서도 주도를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래도 어떤 자동차 부품 쪽은 지금 시장에서 친환경차와 함께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계속 챙겨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두 종목을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품업체고 친환경차 전환의 최대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실적 한 50% 이상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0.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 여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어떤 긴 시각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과거 한 2010년도부터 나왔던 주가 흐름들의 동향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은 계속 그래서 적자는 회사도 아닌데 꾸준히 성장하면서 여전히 실적 흐름들을 모아갔는데 주가는 정체를 한 10년 동안 받아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신고가나 아니면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난 고점대 부분이 이어졌던 한 42만 원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31만 원대겠죠. 이쪽 부분은 지킨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위험 관리 가격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위로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계속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현대 모비스에 대한 관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또 핫한 종목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일단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 80%인데 친환경차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로백이 뭐 3초, 5초 이 정도 될 때까지 상당히 어떤 가속이 빠른 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 쪽도 당연히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일봉만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연봉입니다. 좀 긴 시각 쪽이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작년 하반기에 움직였던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어지는 탄소 섬유가 또 수소 쪽 말고도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이 또 커지겠죠. 이런 쪽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올라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과거 관련된 쪽에 대한 매물들은 크게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 재상장됐었을 때 가격대 한 23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16만 원대 부분은 그래도 다시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효성 첨단 소재의 장기적인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수소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동향들과 좀 어렵지만 그림들까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환경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 챙기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주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전략들 참고하셔서 대응법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전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종목 10위는 시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일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9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우선주로 관심이 옮겨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1%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8위는 LG이노텍입니다.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올해 실적 모멘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는 기아차인데요. 어제 6%대 반등이 나오고 난 뒤 오늘은 다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6위인 대한항공은 어제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최고가 경신한 뒤 오늘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여러 의견들을 따끈따끈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전장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코로나 치료제 효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틀 연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21%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로 너무 급등해서 스탑으로 가겠습니다. 네, 스탑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당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셀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폭주했지 겨우 3배만 먹고 털리지 말고 꽉 잡아놔 있고요. 두 번째는 28,000원 돌파하고 나서 누를 것을 예견했지 아직 치료제 재료는 살아있다. 다들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렘데시비를 100배 이슈 덕에 37,400원 매도 완료. 나중에 2만 원대에서 다시 만나요까지 세 가지 의견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자, 두 번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돌파하고 나서 누를 것을 예견했다. 하지만 아직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28,000원을 돌파하고 누를 것을 예상했다는 거는 네. 차트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을 가고 37,000원 갔는데 이거는 뭐 그렇죠. 저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투자에 아예 참고를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제 상한가를 가고 금일 21%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런 종목들을 한 방하고 반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에서 50%를 보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맞고요. 또 하나 이제 곤란한 게 종목이 보시면 차트 위치가 되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영향도 있긴 한데 상한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저점 매수로 본다면은 만약에 영역을 본다면 3만 원 이하 구간을 노리시고 혹시라도 금일 33,000원대 올라가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분봉을 보시면 시가 이탈하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0원대가 안착이 되면 다시 재차 고점을 노리시고 혹시라도 3만 원 이탈하면 28,000원 라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보시면서 하는데 급등락이 되시는 분만 접근하셔야지 렘데시비를 100배라는데 사실 발표만 나온 거지 어떤 FDA 승인이나 그런 부분은 언급된 게 없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3,000원 안착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 대응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견은 렘데시비를 100배 이슈 덕분에 37,400원 매도 완료. 나중에 2만 원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의견인데 37,400원에 매도하셨으면 오늘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 오늘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뭐 솔직히 저는 네. 바이오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IT 방송에서 그동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IT에 되게 강자인데 문제는 네. 바이오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주가라서 뉴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은 좀 차트를 안 믿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는 만약에 3만 원 밑으로 가면은 관심을 두셔도 되는데 일단은 수량이 나간 기록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라도 세력들이 누르면 깊게 누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대응되시는 분들이 라인을 어떻게 좀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흐름 단기적으로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최근 이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굉장히 한 달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우주위성 전문 기업인 세트랙 I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한화그룹의 위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예, 고로 봅니다. 네, 이 종목은 고로 보셨고요. 이어서 종목 토론방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견은 이쯤 했으면 이제 그만 시원하게 가자. 네, 많이 샀다 아이가 있고요. 선배님들 45층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주 끝까지 날아가 봅시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의견은 오늘 장만 좋아서도 15에서 20%는 올랐을 텐데 그래도 다 떨어지는데 오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시원하게 가자. 아직 조금씩 올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급등 가능성 있을까요, 전문가님? 급등은 가능한데 이게 시원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왔습니다, 지금. 아, 왔어요. 제가 이미. 3만 원 초반부터 보던 종목인데 네. 4만 5천 원 돌파된 게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저항대가 맞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이 5만 2천 원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고를 한 거지 이격을 보시면 지금 엄청난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그쵸, 없구나. 없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4만 원 초반 간다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를 고루 가는 거지 당장 위로 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이탈하면 도로감이 타불입니다. 그래서 구간상 위에 4만 6천 원대 이상 간다면 5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조정 구간을 노리시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더라도 잘 견디는데 방산하고 지금 우주항공하고 같이 엮인 거기 때문에 이슈가 올해 또 위성 발사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두시는 분들은 조정 줄 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시원하게 왔다고 하네요. 이제 4만 6천 원을 돌파하면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정 시 매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게임주죠. 신작 게임인 쿠키런 킹덤을 출시했는데 출시 하루 만에 정말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장애를 일으켜서 17시간째 점검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전문가님이 데브 시스터즈는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스탑입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는 스탑 드렸고요. 이어서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필 이 타이밍에 서버가 터지다니 터지지만 않았어도 승승장구인데 난 이만 나갑니다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냥 투자 경고 받아 거래 정지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심약한 개미들 털고 나면 주가 더 잘 감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오늘은 진정한 개미 털기 시간이다. 서버 재개하고 나면 내일부터 제대로 달린다. 두고 봐라. 이런 의견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 자, 세 번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재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 말도 맞는 말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30분이나 그 라인 보시면 오늘 시가 깨지면 일단 조정 줍니다. 무조건. 근데 지금 아까 장중에 중간에 시가 지지받은 게 11시에 지지받고 다시 올랐는데 월봉을 보시면 저항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원래 이 종목의 월봉 탄생 가격이 41,800원인데 금일 만약에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옆으로 가면서 조정 줄 개연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금일 시초가 가격인 32,0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단기 조정은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만 2천 원이 이탈되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러셀인데요. 러셀은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황 호조로 인해서 관련 장비의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제가 사실은 고를 하려고 하다가 네. 반도체주가 오늘 1, 2위가 두 개인데 네네. 이 중고는 스탑을 했습니다. 일단 러셀은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토론방 의견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의견은 거래량 터졌는데 상한가 안 가면 그건 작전이다. 폭탄 터진다. 다들 통곡하지 말고 대피해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곧 다시 6,210원 찍으면 안 풀릴 듯. 내일도 꼭대기 찍는다.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주 안에 10,000원은 그냥 넘길 듯. 목표가 1,450원 예상.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세 가지 의견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자, 두 번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곧 다시 6,210원을 찍으면 안 풀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가 5,840원이거든요. 오늘 다시 최고가 찍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거는 뭐 네. 세력이나 형님들만 아는 거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주가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격이 벌어진 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또
이 종목을 느닷없이 매수하시겠죠? 또 매수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탑을 하는 건데 네. 1차적으로 하단에서 보시면 지금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온 거라서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는 만일에 오늘 중간가 가격인 5,300원대 이탈하면 1차적으로는 조정이 커지는데요. 위치로 봤을 때 항상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식이었다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보통 저런 자리를 세게 이탈시킵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혹시라도 오늘 최대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밀리면 뭐 다시 재차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걸 추세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약간 좀 여러분이 보실 때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입장에서 스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 반도체인데 지금 노봇하고 파운드리 쪽 둘 다 지금 엮여 있습니다. 러셀이. 그래갖고 약간 세력주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후공정 관련주죠. 이틀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장 26%까지 상승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SFA 반도체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이건 스탑으로 봅니다. 고로 봅니다. 네, 아까는 스탑, 이번에는 네. 고 주셨습니다. 자, 종목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단타 3연속으로 잘 치고 빠지다가 7,560원에 물렸다. 살려주세요. 앞으로 요행 바라지 않고 잘 살게요. 있고요. 형님들 오늘 7,700원에 새로 입성한 신입니다. 물을 탈까요? 손절이 답일까요? 해답 좀 주십시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흔들면서 매집하는 중 재작년, 작년 전고점,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 이제 시작이라는 댓글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전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모두 돌파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리는 있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원래 계속 수렴이 엄청 길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단으로 월봉으로 보면 8,200원에서 8,800원 라인까지 살아있어서 제가 고르라는 건데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상한가를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대 거래량 들어오면서 크게 나쁘지 않고요. 또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회복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추세를 연결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단에 7,300원 이탈 안 한다면 금일 일단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한다면 아까 월봉 제시해드린 가격 상단 요 자리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300원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순위 종목들의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 관심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한번 AS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제가 네. 더 이상 안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더 가서 네. 12월 1일 날 했던 유니셈인데요. 제가 그때 반도체 소형주 중에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강세를 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면은 제가 본 최대 목표가가 15,000원대긴 한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보유자 영역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12,500원 이탈하면 전략 차익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상단을 돌파한다면 15,000원대까지 계속 유지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익절가 12,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KT죠. 네. 일단 지금 오늘도 계속 고가를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냥 실적주니까 추세로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현재 34% 정도까지 수익이 나 있는데 위로 고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8,900원, 800원대가 돌파가 되면 3만 원을 보시고 저는 이 종목은 더 가져가셨으면 될 거라고 보니까 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8,900원 돌파하면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살펴봐야 할 관심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고요. 네. 뭐 어차피 다 보시는 분들은 계속 아실 텐데 이번 종목은 좀 중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ITM 반도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보호회로 팩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과열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전기차의 보호회로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동안에 상당히 오래 눌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2021년에 4분기에 공장을 오픈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로 약간 매출이나 여러 가지가 정체가 돼 있는데 올해도 성장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 보호회로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이제 베트남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캐파 증설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북미향 제품 라인업이 아마 제가 작년 기준으로 7가지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아마 11가지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색으로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 현재 가격이 56,500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간다는 얘기 아니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현재 가격에서 56,000원대까지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일단 방송 특성상 63,0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63,000원으로 보는데 저는 사실 상반기 목표가를 지금 7만 원대를 보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은 5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에 연결되면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1조 이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조금 차분한 모습으로 보시고, 그리고 종목이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순간 달라집니다. 옛날에 유니셈 제가 얘기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고, ITM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시작되면 엄청난 주가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향후 미래의 성장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ITM 반도체였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63,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7만 원까지도 전망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